가볍게 좀 들어주시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열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지금 법적으로는 계열이 없습니다. 법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친구들 만나면 너 이과였잖니, 너 문과였잖니 이러고 하실 텐데 이제는 법적으로는 문이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대학교가 살아있어요. 대학교는 여전히 문과대학, 이과대학이 분리돼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문이과가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과대학을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사회 과목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과대학을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과학 과목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열과 수업이 자연스럽게 선택이 되겠죠. 이런 선택들은 앞으로의 대학과 전공과 직업 또 그 미래까지도 결정을 하는 부분인데, 이 선택에는 항상 뭐가 뒤따르냐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선택을 할 때 첫 번째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선택을 할 때는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단순히 대학교 또는 대학교 합격 또는 대학교 어떤 학과 이것 때문에 선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더 본질적인 의미, 배움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에서 본인이 내가 이 과목을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당연히 대학에서 평가자들이 볼 때도 그 선택의 이유까지도 살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많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뭐 등교 시간이 좀 일러지고 계열도 나눠지고, 특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랑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학교는 국어만 있죠. 3년 내내 국어, 3년 내내 영어, 3년 내내 수학 이렇게 배우지만, 고등학교는 국어라는 교과 안에 몇 개의 과목, 뭐 문학이라든가 독서라든가 작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분리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나눠져 있고, 또 성적도 과목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문학을 같이 신청해서 들은 친구들, 그 친구들끼리 그 안에서 경쟁을 해서 10% 안에 들면 1등급, 34% 안에 들면 2등급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지금 고1은 4%, 11% 좀 더 등급이 더 세분화되어 있지만요. 그리고 이 네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을 경험했던 학생들은 좀 느낄 겁니다. 과목의 수준이 확 달라집니다. 너무나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의 교과목들부터 출발을 하자면 초등학교에 굉장히 가깝다면 고등학교는 대학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컨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물리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고1은 물리학 1이라고 배우고 있고, 우리 중3부터는 이제 물리라고 배우는데, 그 과목의 교과서의 첫 페이지 차례를 딱 보면 대학에서 배우는 일반 물리학과 그 목차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대학 수준에 가깝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용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 오지 않으면 고등학교 내내 개념만 쫓아가다가, 개념 이해를 쫓아가다가 헤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이 많아지고, 특히 마지막에 학원 의존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학습량도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선택은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 입시는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학생부 위주, 그러니까 전체 학생을 뽑을 때,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예컨대 100점 만점으로 선발을 한다면 그 가운데 50점 이상의 배점이 되는 그 요소를 갖다가 우리가 뭐뭐 위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위주, 그 다음에 논술 위주, 그다음에 수능 위주, 실기 위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기본이 되는데,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두 가지가 또 나눠집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은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중학생이랑 고등학생이랑 큰 차이 없는데요. 일단 생활기록부에 어떤 내용 나옵니까? 첫 번째 기본 정보, 두 번째 출결, 그렇죠? 세 번째 수상, 그 다음에 네 번째 창체 활동,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세특,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독서 활동, 일곱 번째 종합 의견,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 구성된 내용 중에서 내신 성적만,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내신 성적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을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한 가지 대학 입장에서 요게 좀 그 애매한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신 성적은 결국 상대적으로 나오는 건데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 학교가 있을 수가 있고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은 학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대학에서도 그것을 알죠. 어떤 고등학교는 내신 성적 따기가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어떤 고등학교는 내신 성적 굉장히 쉽게 딸 수 있겠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말해서 대학 입장에서는 내신 성적을,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을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내신이 올 1등급이라고 해도 나는 너의 그 1등급을 신뢰할 수 없어. 그러니 다른 근거를 가져와봐 하면서 근거로 활용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최소한 수능에서 2등급 2개, 3등급 3개 이 정도는 받아야 돼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대학들이 설정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전형이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면접도 활용을 하기도 해요. 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담겨져서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학생부 종합 전형 할 때 생활기록부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뭐라고 부를까요? 입학사정관이라고 부르죠. 입학사정관이라고 불러요. 입학사정관은 하나의 직업이에요.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만 분석해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하나의 직업입니다. 대학교마다 존재하는 하나의 직업인데 과거에는 이 입학사정관들이 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했고 이분들이 다 학생들을 뽑았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입학사정관과 해당 학과 교수님이 같이 평가에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국문과를 지원한다. 그러면 국문과 교수님이 나의 생활기록부를 보시게 되죠. 그러면 과거에 입학사정관들은 대략 어떻게 활동했던 것들을 큰 틀에서만 평가한다면 그 전공 교수님은 자신의 제자를 뽑는 거기 때문에 얘가 내 전공에 대해서 우리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는 사고를 갖고 있는가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점점 전문화되고 학생들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기 및 특기자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이 있는데 우리가 요 위에 지금 나와 있는 요 하얀 네 개의 카테고리와 그 위에 하얀색 부분을 수시 모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수능 위주 전형을 정시 모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용어가 있어요. 수시 모집은 미국에 있는 그 교육 선발하는 방식을 한번 우리가 흉내낸 거예요. 미국처럼 미국 대학교는 아무 때나 학생들을 뽑거든요. 근데 아무 때나라는 우리나라 말이 뭐예요? 수시로. 그래서 수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기 중에 대학에다가 입학 원서를 내면 대학이 한 달 뒤에 입학 허가를 내는 그 미국 제도처럼 우리도 해보자 해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특히 3학년 1학기 때 수시에 합격한 친구들이 3학년 2학기부터 배째라 하고 누워버려가지고 학교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3학년 2학기에 수능 이전에 원서 접수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 것을 수시라고 그냥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정시가 있죠. 정시도 이것도 왜 정시냐면 정해진 날짜에 시험 본다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기억해 보시면 대학 입시 볼 때 항상 면접이 있었어요. 그 면접날을 3번 나눠서 봤거든요. 대학들이. 그래서 그게 가군, 나군, 다군으로 자리 잡은 거고 지금은 면접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가나 다군이라는 흔적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에 뽑는다. 정시,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뽑는다. 정시, 아무 때나 뽑는다. 수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떤 이제 변화들이 있을 것인가? 2028년도 대입부터의 변화들인데 우선 가장 크게 교육 과정의 변화가 있겠고요. 그다음 내신 산출 방식의 변화, 그리고 이제 수능의 변화 이렇게 세 가지 변화가 있겠고 이게 중3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인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고3 안에서 고3 때까지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못했을 경우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고민을 할 때는 이 중3 학생들의 이 변화와 같이 겹쳐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그 뭐냐, 그 도대체 우리 그 중3 학생들이 앞으로 고등학교에 가면 무엇을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바로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원래 이제 고교 학점제는 그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에 유리하게 만든 건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니고, 고교 학점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고 있죠.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인구의 피크점을 찍었을 때 70년대생들이 가장 많이 경제활동을 했던 지난 2019, 2020, 2021 이때 우리나라가 뭐 했습니까?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죠. 우리나라 생산량이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것은 인구의 힘도 한몫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도 같이 몰락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인구 감소를 대비하고 특히 이런 거죠.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한 해에 80만, 90만 태어났습니다. 70년, 71년생은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때는 100만 명이 학생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절반 50만 명이 공부를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머지 50만 명이 이 사회를 떠받들고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해에 몇 명 태어날까요? 한 해에 40만 태어납니다. 이제 40만 가운데 20만만 포기해도, 공부 포기하고 살아도 이거는 이 나라가 돌아가기가 만만치 않은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40만이 모두 다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듣고 자기만의 어떤 길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과거에 100만 명이었을 때는 50만이 도태가 돼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40만밖에 안 태어난 시점에서 이 40만을 모두 살려야만 우리나라 경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게끔 만들겠다. 그럼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밌는 수업을 많이 만들어 줘야겠다 해서 이렇게 수업의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디까지 가려고 했냐면 더 극단적으로 가려고 했어요.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학생들한테 네가 만약에 학교에 가서 정말 국영수 수업 듣기 싫을 때 어떤 과목을 듣고 싶니? 자유롭게 얘기해봐라. 1위가 나왔습니다. 1위가 뭘까요? 1위가 보컬 트레이닝. 예. 그때 3위가 뭐였냐면 네일 아트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한다? 원래 이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오케이, 그러면 그런 수업도 만들어줄게. 이게 고교학점제의 원 취지였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수업이 많아지고, 이 수업도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 요건 고1과 중3이 똑같습니다. 저 과목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내용적으로도 거의 비슷하고요. 자, 2학년 3학년 때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해가지고 각각의 내용, 일반 선택은 약간 뼈대가 되는 내용이고, 진로 선택은 거기서 좀 더 가볍게 어떤 내용을 좀 더 이제 확장되는 그런 내용이고, 융합 선택은 좀 쉽게 가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나 과학에 보면은 이렇게 일반 선택은 뼈대가 되는 내용을 배우게 돼 있고, 그다음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의 내용을 보시면 진로 선택들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융합 선택은 좀 더 가벼운 쪽으로 들어가서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듣지만 2학년 3학년 때는 지금 일반 진로 융합 중에서 본인들이 듣고 싶은 수업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학교에 해당되는 선생님이 부족하다거나 이러면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 수업 과정 또는 인근 학교랑 같이 하는 공동 교육 과정, 이런 것으로 채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수업의 다양성들은 한편으로는 너무나 산만하게 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꾸로 뭔가 좀 자기의 방향에 맞춰서,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택할 때 항상 그 선택에 대한 자기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설명으로 이런 과목들을 선택해 나가게 된다면 의미 있는 어떤 생활기록부를 만들고 의미 있는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대학에서 교수들이 이제 직접 평가를 해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하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중3 학생들의 경우에
솔직히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학년제라는 말이 있고 학기제라는 말이 있죠. 학년제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편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원래 학교 다닐 때 했던 제도. 그러니까 한 과목을 두 학기로 나눠서 수업을 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사회문화가 총 4학점짜리 수업인데 1학기 때 2학점 이수하고 2학기 때 2학점 이수해서 총 1년 동안 그냥 나눠서 수업 받는 건데 학기제로 가면은 이제 4학점을 내가 1학기에 선택하든 2학기에 선택하든 한 학기만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지금 학년제 현재까지의 제도입니다. 지금의 학년제에서는 교과서의 분량 비슷하거든요. 지금의 학년제에서는 교과서가 예를 들어 300페이지다. 300페이지,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200페이지라는 게 나누기가 쉽겠죠. 교과서가 200페이지다. 그러면 그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어떻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느냐? 5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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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페이지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범위가 50페이지인 거예요. 기말고사 범위가 50페이지고, 근데 학기제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고사 범위 100페이지, 기말고사 범위 100페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수업은 더 듣기 때문에 한 학기에 더 많은 수업을 듣기 때문에 진도는 나갈 수 있는데 학생들이 그것을 정리하고 시험 보려면은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중3 학생들의 고등학교 생활은 내신 공부에 대한 부담이 절대로 줄지 않는다. 오히려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은 조금 더 이제 완화되긴 했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갔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현재 받고 있는 이제 9등급제. 그러니까 학생들을 등수를 매긴 다음에 그 등수를 100분위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100명이 전교생이면 100명의 학생들 중에 4등한 학생은 1등급을 주고 11등한 학생은 2등급을 주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제 중3 학생들부터는 10등까지가 10%까지가 1등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5등급제로 가게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5등급제로 가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의 3점대 후반 학생이 실제로 지금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는 2등급대 학생이 되는 거죠.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중3 학생이 중3들이 나중에 2등급대로 졸업을 하게 되면 대학에서는 4등급대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인데요. 내신 성적을 산출할 때도 성적표에 뭐가 기재가 되냐면 자기 점수, 원점수, 100점 만점에 몇 점 받았는가. 이 친구는 95.3점을 받았네요. 100점 만점이고 그다음에 과목 평균, 이 과목은 81점이 평균이다. 그다음 편차는 상위권 그룹과 하위권 그룹의 차이가 13.8 정도 난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보를 주고 그다음에 등급이 나왔는데요. 이제 바뀌는 부분에서는 원점수와 평균이 나오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병기하는 게 있습니다. 앞서서 나왔던 등급과 함께 90점이 넘으면 A,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90점이라기보다는 90%를 성취하면 A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80점이 넘으면 B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뭐랑 비슷할까요? 과거에 수미양가. 예, 그러니까 수미양가 체제와 1등급, 2등급 하는 숫자로 나타나는 등급 체제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 E가 나오는데 여기에 노란색 이게 뭐냐? I, incomplete.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해가지고 꽈락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학교에서 꽈락되면 뭐가 나와요? F학점. 그럼 다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졸업 못 하잖아요. 자,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친구를 고등학교에서 졸업 안 시키면 어떡할까요? 누가 더 부담스러울까요? 학교가 더 부담스럽죠. 그래서 꽈락에 해당하는 학생은 나머지 수업을 시킵니다. 그게 I입니다. 그래서 40점 미만. 그래서 중3들은 이런 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능도 바뀝니다. 수능도 지금 현재 수능은 선택이 많죠. 학생들이 선택해서 들어야 되죠. 지금 고1까지는 선택해서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데 지금 중3들부터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공통이죠. 다 모두가 다 공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범위는 국어, 수학 같은 경우에 시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수학에서만 보시면 수학에서 공통 플러스 세 과목 중 하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세 과목 중 하나는 확통, 미적분, 기하로 돼 있고 공통은 수원, 수투인데요. 지금 이제 개편안에서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대수, 미적분은 확률과 통계예요. 요거 있지 않습니까? 대수가 수학 1의 내용이고요. 미적분 1이 수학 2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확통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현재 고1까지는 사회와 과학 과목은 17과목 중에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 2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보면 되는데 우리 중3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모두 봅니다.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모두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문제가 어떤 유형이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쟁이 있다가 지지난주에 공개를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공개를 했는데 예상대로 통합과학이 좀 학생들에게 좀 충격인 거죠. 통합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내용이 5개씩 골고루 좀 상대적으로 쉽게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중3 학생들은 그렇게 원래 그러려니 하고 고등학교 3학년을 보내니까 문제가 없는데 누가 문제가 생겨요? 고1 학생이 사탐 2개를 내가 선택해서 시험을 봤는데 재수하려니까 공통과학을 보래요. 근데 공통과학이 쉽대요. 그래서 보니까 물화생지예요. 물화생지가 쉬워봤자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능을 무엇을 준비할까에서 1학년이잖아요 아직. 가급적이면 과탐 쪽을 계속해서 준비를 좀 하시다가 정 안 되면 사탐으로 돌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사탐은 따라잡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는데 과탐은 좀 더 길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탐을 좀 더 준비해 주시는 게 고1들은 좀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건 이제 절대평가로 나오는 과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학습 부담이 좀 커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과목 이수 내용과 분량들이 만만치가 않을 거다.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은 과목 이수도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수능도 잘 봐야 되는 이중의 부담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감당하려면은 평상시에 공부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뻔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